직사각형이 있을 때 선분 L의 길이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표현하면 L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같다입니다. 양변의 제곱근을 씌우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야 하지만 대각선 L은 길이이고 음수가 없기 때문에 양수로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정사각형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씁니다. A의 제곱을 두 번 더함으로 제곱근 2A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A의 제곱은 제곱근 밖으로 빼서 L은 루트 2 곱하기 A라고 씁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에서 높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녹색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H의 제곱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은 A의 제곱과 같다입니다. H로 정리하기 위해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H는 높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없어서 플러스만 쓰시면 됩니다. 루트 A의 제곱 빼기 2분의 A의 제곱을 정리하면 2분의 루트 3A가 됩니다. 또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밑변의 길이가 A이므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루트 3A이고 정리하면 4분의 루트 3A의 제곱이 나옵니다. 다시 정리하면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A,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A의 제곱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정삼각형이 아닐 때는 그냥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삼각형 ABC에서 이렇게 높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왼쪽에 있는 파란색 삼각형으로도 가능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녹색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문제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을 반으로 자른 삼각형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빗변의 길이가 루트 2A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각 변의 B가 1대1대 루트 2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A인 정삼각형을 반으로 자른 삼각형이 있습니다. 밑변은 2A의 반이니까 A이고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할 때 배운 것처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높이는 루트 3A가 됩니다. 다시 확인해보면 2A의 제곱이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3A의 제곱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삼각형을 반으로 자른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B는 1대 루트 3대 2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울 삼각함수에서 다시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좌표 평면에 이렇게 점 P와 점 Q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두 점의 X좌표의 차이와 Y좌표의 차이를 구하고 이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 선분 PQ의 길이를 구합니다. 간단한 공식이지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이 있을 때 바닥에 있는 면 EFGH에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파란색 삼각형 AEG를 보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이렇게 L의 제곱은 C의 제곱 더하기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전체 제곱과 같다고 쓸 수 있습니다. 이후 L에 대해 정리하면 L은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과 같습니다. 정육각형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 A의 제곱을 3번 더한 식이 됩니다. 정리하면 대각선의 길이 L은 루트 3A입니다. 정사면체에서 꼭지점 O에서 정삼각형 ABC의 수선의 발을 내린 지점을 H라고 하면 선분 AH와 선분 BH, 선분 CH의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 정삼각형은 외심과 내심, 무게중심이 모두 같은 점인데 점 H가 정삼각형 ABC의 외심이자 내심이자 무게중심이 됩니다. 여기서 삼각형 OMH만 따로 빼서 보면 높이는 H이고 빗변은 정삼각형 OAB의 높이이므로 2분의 루트 3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선분 MC의 길이도 정삼각형 ABC의 높이이고 선분 MH의 길이는 점 H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선분 MC의 3분의 1입니다. 때문에 2분의 루트 3A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 H의 길이를 구하면 H의 제곱만 좌변에 남기고 우변을 A에 대해서 정리하면 3분의 2A의 제곱이 되고 양변을 제곱근을 씌우면 H는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3분의 루트 6A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정사면체의 부피를 구해보겠습니다. 정사면체는 밑면이 정삼각형인 삼각뿔이므로 정삼각형의 넓이인 4분의 루트 3A의 제곱에 방금 구한 높이 3분의 루트 6A를 곱하고 뿔이니까 3분의 1을 더 곱해서 정리하면 12분의 루트 2A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다시 정리하면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A,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A의 제곱, 정사면체의 높이는 3분의 루트 6A, 정사면체의 부피는 12분의 루트 2A의 세제곱입니다. 네 가지 공식을 외우지 마시고 정삼각형 높이부터 정사면체의 부피까지 이어지도록 증명할 줄 아셔야 합니다. 밑면이 정사각형인 정사각뿔도 마찬가지로 높이와 부피를 구합니다. 이렇게 내부에 있는 삼각형 OBC를 꺼내서 보면 높이 H와 빗변 B 그리고 밑면에 있던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인 루트 2A의 절반인 2분의
2분의 루트 2a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높이 h로 정리합니다. 구한 높이를 이용하여 정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면 됩니다. 원뿔에서의 높이는 이렇게 내부의 직각삼각형을 생각해서 구합니다. 밑변은 반지름인 r이고 빗변은 모선의 길이인 l이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높이 h는 루트 l의 제곱 빼기 r의 제곱과 같다고 쓸 수 있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인 원의 넓이 파이 r의 제곱에 방금 구한 높이를 곱해주면 원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입체도형에서 최단 거리는 이렇게 전개해놓고 펼쳐놓고 봤을 때 원하는 지점까지 직선으로 연결한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삼각비는 고등학교 삼각함수에서도 나오고 이후 삼각함수를 미분하거나 적분이란 것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고난이도 문제들이 많습니다. 삼각비는 중등수학에서 고등수학 그리고 고등수학에서 고난이도 문제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단원입니다. 보통 삼각비에서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생각하는데 밑변과 높이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데카르트의 좌표평면이 도입되기 전인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에서는 위아래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밑변이 밑에 있는 변이 아니고 높이가 세로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빗변을 헷갈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각 A를 주인공인 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주인공인 각의 맞은편에 있는 변이 높이라고 불립니다. 주인공인 각을 끼고 있는 변을 밑변이라고 부릅니다. 사인 A는 빗변분의 주인공인 각의 맞은편에 있는 변입니다. 코사인 A는 빗변분의 주인공인 각을 끼고 있는 변입니다. 탄젠트 A는 주인공인 각을 끼고 있는 변분의 주인공인 각의 맞은편에 있는 변입니다. 정사각형을 반으로 자른 직각삼각형과 정삼각형을 반으로 자른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사인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사인 값은 빗변분의 주인공인 각의 맞은편에 있는 변의 길이입니다. 사인 30도를 구해보면 주인공인 각이 30도일 때 빗변은 2이고 주인공인 각 30도인 각에서 맞은편에 있는 변의 길이는 1이므로 사인 30도는 2분의 1이 됩니다. 사인 45도를 구해보겠습니다. 45도는 정사각형을 반으로 자른 직각삼각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빗변은 루트 2이고 주인공인 45도 각에서 맞은편에 있는 변의 길이는 1이므로 루트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분모를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인 60도를 구해보겠습니다. 60도는 정삼각형을 반으로 자른 삼각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 빗변은 2이고 주인공인 각 60도 각에서 맞은편에 있는 변은 루트 3이므로 2분의 루트 3이 사인 60도입니다. 코사인은 빗변분의 주인공인 각을 끼고 있는 변의 길이입니다. 사인과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루트 1은 1이므로 1 대신 잠시 루트 1을 쓰겠습니다. 0도와 90도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유는 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사인 30도를 2분의 루트 1로 잠시 바꿔서 쓰면 사인은 2분의 루트 0, 1, 2, 3, 4이고 코사인은 2분의 루트 4, 3, 2, 1, 0입니다. 규칙이 간단함으로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값이 나왔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탄젠트는 주인공인 각을 끼고 있는 변분의 주인공인 각의 맞은편에 있는 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분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젠트 0도는 루트 4분의 루트 0이고 정리하면 0이 됩니다.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루트 1이 되고 분모를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탄젠트 45도는 루트 2분의 루트 2가 되고 정리하면 1이 됩니다. 탄젠트 60도는 루트 1분의 루트 3이 되고 정리하면 루트 3이 됩니다. 탄젠트 90도는 0분의 루트 4가 되고 수학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값이 없다고 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극한에 대해서 배우면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지금은 분모가 0이기 때문에 값이 없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반지름이 1인 원이 있고 그 위에 점 A, x, y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녹색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x이고 높이는 y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 각을 주인공인 각 세타라고 부를 때 코사인 세타는 1분의 x이고 사인 세타는 1분의 y입니다. 분모가 1인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므로 코사인 세타는 x, 사인 세타는 y라고 쓸 수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x와 같다고 했으니까 x 대신 코사인 세타를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y 대신에 사인 세타를 씁니다. 그러면 점 A의 좌표가 x좌표는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제 이 각의 크기인 세타의 값을 바꿔가면서 사인 코사인 값을 알아보겠습니다. 0도였을 때는 점 A의 좌표는 1,0입니다. 이렇게 코사인 0도는 2분의 루트 4라고 정리했던 1이 나오고 사인 0도는 2분의 루트 0, 즉 0이 나옵니다. 코사인 0도는 1, 사인 0도는 0입니다. 30도일 때는 정삼각형을 반으로 잘랐던 직각삼각형을 옆으로 눕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1이 나옵니다.
규칙성입니다. 규칙성을 보기 위해 2분의 1이라고 쓰지 않고 루트를 씌운 2분의 루트 1이라고 보겠습니다. 45도는 정사각형을 반으로 나눴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45도도 2분의 루트 2가 나옵니다. 60도는 다시 정삼각형을 반으로 나눈 모양입니다. 코사인 60도, 즉 x좌표는 2분의 루트 1, y좌표인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코사인 60도, 즉 x좌표는 2분의 루트 1입니다. 외워야 할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45도는 무조건 2분의 루트 2이고 30도와 60도는 긴 좌표는 2분의 루트 3, 짧은 좌표는 2분의 루트 1 또는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90도일 때는 점 A의 좌표가 0,1이므로 코사인 90도는 2분의 루트 0인 0이고 사인 90도는 2분의 루트 4인 1이 됩니다. 1사분면을 넘어서는 120도부터는 고등과정이지만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20도로 가면 2사분면에 점 A가 있게 됩니다. 2사분면에서는 이미 배웠듯이 x좌표는 음수가 되고 y좌표는 양수입니다. x좌표가 더 짧으니까 2분의 루트 1이고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이 됩니다. y좌표인 사인 120도는 변의 길이가 긴 쪽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135도는 45도였을 때 직각삼각형과 같은 모양이고 2사분면이므로 x좌표만 음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150도는 긴 쪽이 x좌표이므로 코사인 150도는 2분의 루트 3인데 x좌표는 음수이므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사인 150도는 짧은 쪽이고 양수이므로 2분의 루트 1입니다.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고 사인 180도는 0입니다. 3, 4분면은 x좌표, y좌표가 모두 음수입니다. 210도는 x좌표가 더 기니까 코사인 21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사인 21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입니다. 코사인 225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사인 225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입니다. 코사인 24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 사인 24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코사인 270도는 0, 사인 270도는 마이너스 1입니다. 4, 4분면은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입니다. 코사인 300도는 2분의 루트 1, 사인 30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코사인 31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315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입니다. 코사인 33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33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입니다. 백지에 원을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점을 그려놓고 확인해 보시면 명확하게 대칭성을 볼 수 있고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각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변형을 하면 사인 A는 B분의 A라는 등식을 B 사인 A는 스몰 a와 같다고 쓸 수 있고 양변에 사인 A로 나누면 B는 사인 A분의 스몰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 A는 B분의 C라고 쓴 등식을 B 코사인 A는 스몰 c와 같다고 쓸 수 있고 양변을 코사인 A로 나누면 B는 코사인 A분의 스몰 c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젠트 A는 C분의 A라고 쓴 등식을 C 탄젠트 A는 스몰 a와 같다고 쓸 수 있고 양변을 탄젠트 A로 나누면 C는 탄젠트 A분의 스몰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용해보면 이렇게 각 A가 주인공이고 노란색 변 B가 있을 때 선분 AB는 주인공인 각을 감고 도니까 B 코사인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 BC는 주인공인 각의 맞은편에 있으니까 B 사인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각이 C로 바뀌면 노란색 변 B가 있을 때 선분 AB는 주인공인 각의 맞은편에 있으니까 B 사인 C라고 쓸 수 있고 변 BC는 주인공인 각을 감고 도니까 B 코사인 C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르게 전환되지 않는다면 연습을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삼각형 ABC에서 주인공인 각이 A일 때 이렇게 맞은편으로 가면 선분 CD는 B 사인 A, 각 A를 감고 돌면 선분 AD는 B 코사인 A가 됩니다. 이 노란색 삼각형을 따로 보면 빗변은 스몰 a이고 높이는 B 사인 A, 밑변은 C 빼기 B 코사인 A입니다. 노란색 삼각형 BCD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면 빗변의 길이 A는 루트 B 사인 A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B 코사인 A의 제곱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노란색 변을 표현할 때 C 사인 B 또는 B 사인 C라고 쓸 수 있고 이 둘이 같은 변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같다고 쓸 수 있습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스몰 b에 대해서 정리하면 사인 C분의 C 사인 B는 스몰 b와 같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란색 변을 표현을 할 때 C 사인 A 또는 A 사인 C라고 쓸 수 있고 이 둘도 같은 변이므로 같다고 쓸 수 있습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스몰 a에 대해서 정리하면 사인 C분의 C 사인 A는 스몰 a와 같다가 됩니다. 이 파란색 각을 90-각 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변의 길이는 주인공인 파란색 각의 맞은편에 있으므로 B 사인 90-A라고 사인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탄젠트를 이용하면 H 탄젠트 90-각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녹색 각은 90-각 B라고 표현되고
쓰고 맞은편에 있는 변을 h 탄젠트 90- 각 b라고 씁니다. 변 c는 이 두 길이를 더한 길이와 같으므로 이렇게 쓰고 h로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변 c를 밑변으로 생각하고 높이는 b sin a로 표현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b sin a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녹색 각을 각 b-90도라고 쓰고 맞은편에 있는 변의 길이를 h 탄젠트 각 b-90도라고 씁니다. 파란색 각을 90- 각 a라고 쓰면 변 AH를 h 탄젠트 90- 각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 c의 길이는 파란색 길이 빼기 녹색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h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삼각형의 넓이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평행사변형에서 이렇게 두 변의 길이와 사이 각 하나를 알려줬을 때 a sin a를 구하면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됩니다. 구한 높이와 b의 길이를 곱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노란색 사각형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와 두 대각선 사이에 있는 각의 크기를 알려줬을 때 이렇게 각 대각선과 평행하도록 평행사변형을 그립니다. 파란색 대각선을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평행사변형의 한 변의 길이와 같을 것이고 녹색 대각선도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평행사변형의 다른 한 변의 길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행이동했으므로 끼인 각의 크기도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선 공식으로 큰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 뒤에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원래 있던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